안녕하세요. 예, 5시가, 로스앤젤레스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가 돼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오늘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저는 문정희 영사라고 합니다. 어, 담당 영사인 윤주한 영사께서 지금 한국에 좀 출장을 가 계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취업, 창업 관련 법률 전문가 초청 웨비나 시간인데요. 예, 오늘은 취업 이민 개요, 종류, 신청 자격과 절차라는 주제로 취업, 이민 전문 변호사이신 김덕균 변호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오늘 변호사님께서 미국에서 취업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취업 이민의 종류 1순위, 2순위, 3순위가 무엇인지, 또 각 순위별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나에게 적합한 취업 이민 순위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예, 그럼 김덕균 변호사님, 예,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이어서 바로 강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강의가 끝나고 나면 간략하게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덕균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들은 다 잘 보이시죠? 자료 화면은. 네, 잘 네, 보입니다. 네, 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LA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덕균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그 이민법 케이스들을 담당해서 한인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도움을 드렸는데요. 그 뭐 그 영주권뿐만이 아니고 각종 그 이민법 케이스들이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취업 이민, 가족 이민, 뭐 신분 변경, 뭐 심지어는 추방 재판까지 해서 20년 동안 수천 개의 이민법 케이스들을 제가 도와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한국 대기업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한국 대기업들의 미주 법인의 그 취업 이민 케이스들을 담당했고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전에는 이민 법원 같은 경우 그냥 변호사가 그 출두해서 업무를 볼 수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민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 등록을 요구해서 지금 현재 이민 법원에도 등록이 돼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시간 먼저 오늘 취업 이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지금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누는 거는 취업 이민의 개요와 종류, 절차, 신청 방법 등을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건데 지금 이 웨비나에 참여하시는 분들 개개인에게 제가 법적 자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먼저 좀 고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취업 이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나눠보는데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가족 이민,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자라든지 영주권자이신 분이 배우자나 형제나 자녀들, 부모님을 초청하는 가족 이민 케이스들이 있을 테고, 어떠한 그 미국에 있는 그 고용주, 인플로열이 되겠죠. 그 고용주가 페티션을 신청해줘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취업 이민이 되겠는데요. 그 취업 이민은 일단 그 이민법을 우리가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라고 하는 게 이민법인데요. 이 INA 섹션 203B가 취업 이민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매년 약 14만 개로 미국 의회에 의해서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족 이민 같은 경우는 매년 22만 6천 개. 그러니까 취업 이민보다는 훨씬 더 좀 숫자적으로 그 1년에 주는 영주권 숫자가 더 많습니다. 가족 이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형제 자매들 초청이라든지 이런 그 영주권을 그 받는 캐테고리가 더 많기 때문에 취업 이민보다는 더 그 연간 주어지는 뭐 코타가 더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금 2022년도 그 회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업 이민 케이스들이
추가로 약 14만 개, 그러니까 거의 두 배가 되겠죠. 두 배 많은 그 취업 이민 영주권이 주어지게 됐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뭐 락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한국이나 해외에 있는 미 대사관들이 사실상 그 비자 업무를 한동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이민 케이스들이 지금 굉장히 지난 몇 년 동안 팬데믹 동안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현재는 그 취업 이민의 그 주어지는 케이스들이 지금 2022년 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두 배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취업 이민 케이스들은 크게 다섯 가지의 캐테고리로 나눠지게 돼 있는데요. 그 다섯 가지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EB1, 뭐 EB2, EB3, EB4, EB5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1순위부터 5순위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취업 이민은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종류의 캐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EB1 첫 번째 1순위 캐테고리를 보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그 뭐 우선적으로 줘야 되는 그 프라이어리티 월커스라 그래가지고 우선적으로 자격이 되는 분들한테 주는 캐테고리가 되겠는데요. 전체 아까 말씀드린 14만 개의 취업 이민 캐테고리 중에서 1년에 보통 28.6% 그러니까 약 한 4만 개 정도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만 개가 할당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전년도에 4순위와 5순위에 할당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사용이 안 돼서 남아있는 숫자가 있으면 추가로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순위, EB2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프로페셔널 홀딩 어드밴스 디그리라고 써놨는데 어드밴스 디그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석사학위 그러니까 학사학위 이상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변호사님, 또 네.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넘어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화면이 넘어가지 않나요? 예, 지금 첫 화면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네네.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혹시 예, 보이실까요? 지금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사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특별한 그 능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주어주는 캐테고리인데요. 여기도 역시 약 4만 개, 한 28.6%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년도에 1순위가 사용되지 않은 그 양만큼 2순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삼순위 같은 경우는 스킬드 월커, 언스킬드 월커, 프로페셔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흔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숙련공, 비숙련공 이렇게 좀 한국에서는 그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죠. 숙련공, 비숙련공 그리고 프로페셔널이라는 포지션은 이제 4년제 대학교 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주어지는 캐테고리가 되겠는데요. 조금 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는 스킬드 월커리라는 포지션은 해당 그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스킬드 월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런 그 경력이나 트레이닝, 교육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포지션을 저희가 언스킬드 월커리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순위는 Certain Special Immigrant라 그래가지고 사실상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종교 이민을 말하는 겁니다. 뭐 종교 이민 말고도 다른 캐테고리들이 좀 있지만 사실상 우리 한인 커뮤니티로 봤을 때는 뭐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 종교 이민하는 것들에 주로 해당이 되고요. 이 캐테고리에도 약 1년에 한 10,000명 정도 이게 지금 할당이 돼 있고요. 그리고 5순위 EB5는 이제 우리들이 많이 요새 들어서 아시겠지만 EB5는 이제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영주권을 받는 그런 투자 이민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1년에 한 10,000명 정도, 전체 한 7% 정도가 할당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바꿨는데 화면이 지금은 잘 보일까요? 취업 이민 1순위라고 하는 게 혹시 보이세요? 아니면 아깝게 계속 보이시나요?
지금 저희가 보이는 화면이요. 취업 네. 이민 5가지 종류 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넘어가질 1부터 않네요. 그, EB5까지 있는 그 화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혹시 그 예, 그럼, 변호사님 제가 화면을 보니까 좀 전에 네, 이제 이 슬라이드로 보기 전에 그냥 화면 전체 보일 때, 네. 예, 어, 들리세요? 예, 소리는 잘 들리고 있고요. 네, 예, 조금 전에 이제 그 자료 화면 보여주실 때 슬라이드 네, 쇼 형식으로 틀기 전에 네. 예, 왼쪽에 이제 창 나오고 그럴 때 이제 예, 이때는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 지금도 충분히 보이거든요. 그럼 요 상태로 계속 한번 예, 그게 넘어가 나을 것 볼까요?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지금은 1순위 2비원 해가지고 아주 특별한 능력 뭐 이런 거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네. 그러면 그 취업이민 그 1순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취업이민 1순위는 총 3개의 그 서브 캐테고리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 이게 좀 약간 단어가 좀그 이게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럼 아주 특별한 능력이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좀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러한 특별한 능력이 계신 분들한테 1순위가 주어지고요. 또 아니면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그 리서처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아주 그 탁월한 실적을 남기신 그런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한테 또 취업이민 1순위가 주어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캐테고리는 다국적 기업의 간부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외에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미국의 지사를 설립해서 그러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게 미국 정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다국적 기업의 간부들이 미국에 올 때 1순위로 영주권을 주는 그렇게 그런 지금 그 다국적 간부가 세 번째 캐테고리로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아주 특별한 그 능력이 과연 뭔지 그거는 이민법 그 INA 203B1A라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과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교육, 사업, 스포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분들, 그런 탁월한 성과를 일으키신 분들한테 주어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분야에 거의 최고의 그러한 그 실적을 그 성취를 이루신 분들한테 그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1순위로 영주권을 주어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국내적이나 국제적으로 그 분야에서 성취가 인정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잡 오퍼가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어떤 고용주가 이분들한테 그 잡을 줄 필요 없이 이분들은 그 능력이 인정되면은 그냥 영주권을 바로 고용주 없이 신청을 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 분들이고요. 또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취업 이민을 하려면 첫 번째 단계에서 레이벌 서티피케이션이라는 거를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역시 이 캐테고리에 해당되시는 분은 레이블 서티피케이션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문 분야에서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인재분들한테 주어진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 특별한 능력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국제적으로 그런 저명한 상을 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노벨상이라든지 아카데미상이라든지 아니면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았다든지 그럼 벌써 이 사람들은 이게 일반적이지가 않고 사실 그 분야에서 최고의 어떤 그 성과를 이뤄낸 분들한테 이런 상들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고 좀 소수 분들한테 일단 이 경우에는 주어지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가 인정된 분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협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전문 각 분야에서 그 협회에 가입이 돼 있는 멤버이신 분들 그런 거를 증명하실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전문 분야 그 학술지에 뭐 논문이 발표가 됐다든지 아니면 뭐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뭐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메이저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취재가 돼서 뭐 기사가 났다든지 이런 그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들
또 아니면 전문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의 성과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든지, 그리고 전문 분야의 학술지나 그 미디어에 본인의 성과를 발표한 그 뭐 학술지에 뭐 논문이 게재됐다든지 그런 성과가 발표된 그 증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그런 학술지에 본인이 논문을 발표한 게 아니라 어, 본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학술지에서 본인을 인용하고 이런 것도 제가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문 분야에서 그런 큰 그 메이저 시그니피컨스라 그랬는데 그런 중요하게 공헌한 것이 그 중요하게 그 분야에서 공헌한 걸 증명할 수 있는 그 에비던스가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술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어떤 뭐 주연급으로 공연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 그리고 상업적으로 성공했거나 높은 급여를 받는 분들, 이 아까 말씀드린 요 여러 가지의 이 증명할 수 있는 이 캐테고리에서 최소한 세 가지가 증명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아주 특별한 능력으로 인해서 1순위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그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 필요 없고 어떤 고용주 없이 본인들이 그냥 혼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그러면 그 1순위의 두 번째 캐테고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은 최소한 3년 이상의 티칭이나 연구 경력을 일단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 전문 그 아카데믹 분야, 그 학문 분야에서 그 뛰어난 성과로 그 수상을 받으신 경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그 특별한 그 능력이 있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그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그 분야의 그 협회에 멤버로 가입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그 학술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본인의 성과에 대해서 그 거기에 대해서 그 논의한 기록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같은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심판으로 심사위원으로 어떤 그런 학술대회 같은 데서 저지로 그 참여한 그러한 경험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오리지널 사이언티픽 or 리서치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과학적이거나 아니면 그런 연구한 거에 공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증거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 전문 분야에서 어떤 그 서적을 쓴 기록이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이러한 그 자격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최소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야지 그 교수님 리서처로 1순위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1순위의 마지막 그 다국적 기업 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만약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해외 지사가 있다면 이 그 미국에 있는 그 고용주 해외 지사가 최소한 미국에서 1년 동안 그동안 영업을 하고 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캐테고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간부분들은 한국에 있는 본사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나라, 다른 제3국에 있는 해외 그 지사에서 지난 3년 동안 최소한 1년 동안 근무하신 그 근무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이 다국적 기업 간부로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이민국의 한국 본사와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지사 간에 이게 본사와 지사의 관계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요. 물론 그런 주식 같은 걸 통해서 여기 미국에 있는 지사가 한국 본사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 본사나 해외 자회사에서 최소한 1년 동안 일을 했어야 되는 이 매니저분들이나 이 이그제큐티브 분들이 이제 매니저로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매니저 같은 경우는 그 회사를 뭐 말 그대로 매니지 하시는 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거기 직원분들을 슈퍼바이즈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그 회사 업무를 컨트롤 하시는 매니저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간부급 이기제큐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회사의 그런 팔리시 같은 걸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디스크레션이 있어가지고 독자적으로 그런 회사의 결정을 내리는 그런 간부분들이 이제 취업유민 1순위에 해당이 되시는데, 이분들도 아까 그 전 캐테고리와 마찬가지로
그 레이벌 서리피케이션이 필요 없고요. 아까 그 특별한 능력이 있고 이런 분들은 잡 오퍼도 필요 없이 그냥 혼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다국적 기업 간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에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잡 오퍼를 주는 미국 지사가 있어야 되는 대신에 레이벌 서리피케이션은 이제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이 서머리 아까 말씀드린 거에 그냥 서머리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그 서브 캐테고리에 대해서 설명한 그 서머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1순위에서 이제 2순위를 좀 말씀을 드리면 2순위는 이민법 203B2가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2순위는 어드밴스 디그리라 그래가지고 어드밴스 디그리라는 뜻은 학사 이상, 그러니까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석사학위뿐만이 아니라 내가 학사학위를 받은 후에 해당 분야에서 5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으면 이 학사학위와 5년 경력을 합쳐서 석사학위 받은 것과 동등한 자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경력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어드밴스 디그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1순위와 비슷한데 역시 이 경우에도 또 특별한 능력. 근데 약간 단어가 좀 틀리죠. 여기는 지금 exceptional ability라 그랬는데 1순위만큼의 아주 그냥 소수의 그 큰 뭐 대단한 능력은 아니지만 그지만 여전히 특별한 능력이 맞기는 맞는데 이런 과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사업 같은 분야에서 역시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또 2순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능력을 심사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제 이분들이 뭐 어떤 학위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그런 프로페셔널 그 어소시에이션의 멤버로 이분들이 가입이 돼 있는지 아니면 뭐 높은 보수를 받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뭐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추천서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걸 통해서 이분들이 그런 익셉셔널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리고 요 예 중에 세 가지 이상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역시 이분들도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1순위에서 말한 그 아주 특별한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 차이점은 여전히 2순위에서는 이분들은 잡 오퍼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고용하겠다고 하는 그 고용주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레이벌 서티피케이션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게 1순위하고 2순위하고 조금 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2순위에는 그 스케줄 A 아큐페이션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 스케줄 A 아큐페이션이라는 거는 그 미국 노동부에서 미리 선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직종에 그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신 그 기술이 있는 분들이 지금 미국 사람들로는 이게 지금 충원이 안 된다. 지금 부족하다. 아예 이렇게 미 노동부에서 미리 그 선정을 한 그런 그 직종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스케줄 A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떤 그 특정한 간호사분들이나 아니면 피지컬 테라피스트 같은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취업 이민 같은 경우 먼저 그 노동부에 처음으로 그 레이벌 서리피케이션이라는 거를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스케줄 A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노동부 그 레이벌 서리피케이션을 노동부에 신청하는 거를 하지 않고요. 아예 그냥 바로 이민국에 직접 신청하는 이제 그런 그 혜택을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 이민 2순위에 흔히 우리가 또 많이 얘기하는 게 그 내셔널 인터레스트 웨이버라 그래가지고요. 그 미국의 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내셔널 인터레스트 웨이버라 그래서 그 잡 오퍼와 그 다음에 레이벌 서리피케이션을 면제해 주는 그 캐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2순위 그렇게 어드밴스 디그리 그다음에 exceptional ability 스케줄 A NIW 해가지고요. 이것도 역시 1년에 애뉴얼 캡이 일단 지금 4만 개가 책정이 돼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exceptional ability에 대해서 그 설명한 거 다시 그 서머리로 돼 있는 거고요. 어, 그 내셔널 인처스 웨이버 NIW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이제 한국에서 NIW에 그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한인 커뮤니티나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 오퍼 없이 미국에서 나를 스폰서해주는 고용주 없이 내가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IW를 하려면 먼저 일반적으로 석사 학위 이상 갖고 있다. 석사나 박사 학위가 갖고 있다는 거를 보통 이제 해당 사항이 되고요. 또 뭐 예술이나 체육 분야에서 좀 뭐 많은 어, 성과를 내신 분들, 그런 특출한 재능이 있는 분들한테 좋은 캐테고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IW를 신청하면 먼저 이민국에서 보는 기준이 뭐냐면 그 신청자가 갖고 있는 그 전문성이 상당한 가치가 있고 국가적인 중요성이 있다. 이게 이제 이민국이 보는 기준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무슨 그런 교육 분야라든지 문화라든지 기술 분야라든지 그런 의료 분야라든지 사업 분야에서 이 신청자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재능, 그 전문성이 상당한 가치가 있고 미국에서 봤을 때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기준을 만족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기준이 그 신청자가 전문 분야에서 준비가 된 적임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민국한테 이 신청자가 이 전문 분야에서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거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NIW로 미국의 영주권자로 이 전문 분야에서 일을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성공한다는 것을 내가 증명할 필요 없이 내가 그거 지금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준비가 잘 돼 있는 적임자라는 것만 잘 보여주면 되는데요. 그 적임자를 그러면 심사하는 기준으로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민국에서 보는 게 이제 어떤 학위가 갖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특정 분야의 라이센스가 있는지 어떤 협회에 등록이 돼 있는지 뭐 10년 이상의 그 분야의 경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민국이 이제 심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민국한테 신청할 때 그 계획 같은 거 계획서를 잘 이제 써서 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고용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영주권을 받으면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일을 해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플랜 같은 거를 잘 설명을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리퀘어먼트와 달리 좀 완화된 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미국 전체의 영향을 미국 전체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만약에 힘든 지역이 있다면 그 힘든 지역에 내가 만약에 많은 잡을 크리에이트 할 수 있다. 많은 직업 창출을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게 입증이 되면 이게 미국 전체의 국가적인 중요성으로 간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NIW가 고용주가 필요 없이 내가 혼자 신청할 수 있는 캐테고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잡 오퍼 같은 게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레이버 서티피케이션 고용주가 신청하는 레이버 서티피케이션도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면제해 주는 게 그만큼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면제해 줘도 된다. 그런 어떤 한마디로 우리가 밸런싱 테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잡 오퍼나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을 면제해 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의 국익에 훨씬 더 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걸 면제해 준다는 밸런싱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노동시장에 악영향이 있냐 없냐 한마디로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 직업에 보통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만 불 연봉을 받는데 내가 어, 지금 레이벌 서티피케이션을 통해서 똑같은 연봉을 받는다는 거를 증명을 안 하고도 지금 혼자 신청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미국 노동시장에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이런 거조차도 이민국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이제 그만큼 국익에 더 비중을 둬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걸 증명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된 한마디로 이 신청자가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그런 갖고 있는 전문성, 능력이 이제 급하게 필요하다. 그런 거를 이제 이민국에서 심사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이제 NIW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순위, 이제 취업이민 3순위가 사실상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그 3순위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영주권을 취업 이민으로 받으시는 분들의 사실상 대부분은 이 3순위를 통해서 영주권을 이제 우리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취업이민 3순위도 역시 이제 보통 세 가지 서브 캐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4년제 대학교 학위가 있는 학사 학위를 갖고 계신 프로페셔널이신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그리고 어떤 경력이나 학위, 그리고 무슨 트레이닝 같은 걸 전혀 요구하지 않는 우리가 이제 비숙련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가지 캐테고리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느 직종이 숙련공에 해당되고 비숙련공에 해당되고 프로페셔널에 해당이 되느냐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미국 정부에서 이미 벌써 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Occupational Outlook 핸드북이라는 게 미국 정부가 발행한 건데 거기에 보면 그 각 포지션마다 그 직종마다 어떠한 조건들을 요구한다. 뭐 대학교 학위를 요구한다든지 대학원 학위를 요구한다든지 2년의 경력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벌써 사전에 이렇게 많이들 설명이 그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온라인으로 오넷이라고 하는데 이민국이 주로 쓰는 건데 이것도 이제 아무나 다 오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직종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어떠한 그 좀 조건들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그 이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어떠한 리퀘어먼트가 있는지를 이 오넷이라고 하는 것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이 이 자료들을 기준으로 이제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학사 학위가 있는 분들이 이제 프로페셔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꼭 반드시 미국에서 학위를 받을 필요는 없죠.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받은 학위도 미국 학위와 동등하다는 그 인정을 받으면 똑같이 우리가 그 학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국 인민국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을 다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카데믹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 기관에서 그 한국에서 받은 학위를 이 사람들이 이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받은 학위와 동등하다는 이밸류에이션을 주거든요. 그럼 그 이밸류에이션만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학사 학위 미국에서 받은 것과 똑같이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숙련공은 이제 2년 최소한 2년의 경력, 트레이닝 아니면 어떤 뭐 학업을 받으신 분들을 그 요구하는 포지션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비숙련공은 정말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는 겁니다. 아무런 교육 그 백그라운드도 없어도 되고 아무런 경력이나 트레이닝이 없어도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어 예를 들어서 셰프하고 쿡이라고 제가 이걸 써놨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셰프하고 쿡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주방장으로서 내가 최소한 2년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내가 만약에 한식 요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아무 경력이 없는 분들이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2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주방장이 만약에 셰프라고 한다면 주방장에서 어떻게 보면 어시스턴트로 이렇게 보조로서 특별한 그런 뭐 한식 그 기술이나 경력이 없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쿡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포지션을 보통 이제 우리가 비숙련공이라고 이제 하고요. 그런 이제 쿡하고 셰프 이런 차이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까 이제 다른 캐테고리와 마찬가지로 또 어, 네.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캐테고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순위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사순위는 그 certain special immigrant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뭐 종교인, 스페셜, 뭐 juvenile, certain employee of the U.S. government, 그다음에 뭐 법 집행기관의 증인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는 사실상 주로 이제 종교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 뭐 전도사님, 뭐 그런 뭐 천주교 신부님, 뭐 그런 그 종교인한테 주는 거고요. 아까 그 밑에 있는 그 이미그란트 주비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별한 경우인데 이제 21세에 결혼을 하지 않은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제 현재 미국에 있는데 어떤 그 법원으로부터 보호 감찰 명령을 받았거나
주정부에서 보호 감찰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들이 뭔가 좀 그 잘못을 해서 자녀분들을 좀 뭐 학대했다든지 자녀분들을 방치했다든지 해서 주 정부가 커스터디를 갖고 있어서 보호 감찰할 때 뭐 그 해당되는 청소년들한테 그 영주권을 주는 게 이제 사순위에 해당이 되는데 뭐 일반적인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역시 미국 가버먼트의 인플로이, 해외에 있는 분들인데 미국 정부의 인플로이로 있는 분들, 요런 이제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또 그리고 뭐 미국의 FBI라든지 경찰에 어떤 그 정보를 제공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재판의 증인이 된다든지 이런 분들도 사순위에 해당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그건 숫자가 많지 않고 이제 종교인들한테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어, 일단은 종교인으로 사순위가 되려면 먼저 그냥 바로 신청,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이시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민 사순위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먼저 지난 2년 동안에 풀타임으로 일한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 종교 비자라든지 그런 비자로 미국에서 풀타임으로 2년 동안 먼저 일을 하신 분들이 이제 영주권을 달라고 그 페티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신청을 해주겠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2년 동안 풀타임으로 종교 비자로 일을 하신 분들이 어, 이제 그걸 증명해서 페티션을 교회가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는 거고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뭐 반드시 미국에서만 그 2년을 꼭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한국에서도 지금 막 지난 2년 동안 한국에서도 내가 풀타임으로 그 어떤 그 종교인으로서 내가 일을 했다는 거를 증명하면 역시 그 자격이 되는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민국에서 보면은 한국에서 지난 2년 동안 그 종교인으로 활동한 거를 잘 증명이, 이민국이 원하는 대로 잘 증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미국처럼 뭐 페이롤 텍스를 내시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한국 교회에서 그냥 그 증명해주는 증명서를 써준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민국에서는 될 수 있으면 미국에서 종교 비자를 받으시고 2년 동안 풀타임으로 사역해서 그 W2와 같은 그런 그 보여줄 수 있는 검증이 되는 그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를 좀 선호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사순위 말씀드렸고, 이제 오순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EB5 케이스 투자자 이민이 되는 건데요. 1990년도에 그 외국 투자자들한테 그 투자를 받아서 어떤 그 투자도 받고 또 잡도 크리에이트 되는 그 직업도 창출됨으로써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미 의회가 EB5 인베스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동안 잡음도 사실 많았고, 또 이 EB5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거의 대다수가 그 중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2022년도 3월 15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을 새로 사인을 했습니다. EB5 Reformed and Integrity Act라는 법을 서명을 해갖고 이 프로그램이 많이 좀 그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는 일단은 미니멈 인베스트먼트 어마운트가 100만 불이었는데요. 뭐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3월 15일 2022년 개정이 되면서 5만 불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105만 불이 지금 미니멈 인베스트먼트 어마운트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리지널 세널이라 그러는데 탈게리 인플로이먼트 에리아가 이제 뭐냐면 인구가 2만 명 이상인데 어, 그 메트로폴리탄 그런 대도시 지역이 아닌 뭐 시골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인구가 2만 명이 넘는 그런 대도시가 아닌 그 시골 지역이 있고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150% 이상인 그런 탈게리 인플로이먼트 에리아에 투자하는 경우는 원래 50만 불만 투자하면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개정을 하면서 이제 80만 불로 이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EB5는 그래서 또 그 투자 액수도 투자 액수지만 최소한 또 10명의 잡 크리에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EB5를 미국 정부가 만든 취지가 해외에서 돈이 들어와서 미국 경제에 돈도 투자가 되지만 또 최소한 10명의 이상의 잡도 창출을 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뭐 리지널 세널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직접적인 고용이 아니라 뭐 간접적인 고용으로도 이거는 충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E2 비자처럼 하일리 인보브 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E2 비자를 갖고 이제 미국에 오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그 사업체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EB5는 E2 비자처럼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그 투자하고 잡만 창출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투자금은 합법적으로 투자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한국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직장을 통해서 월급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유산을 받았다든지 뭐 아파트를 팔았다든지 아니면 사업체를 팔았다든지 이런 합법적인 출처를 보여줘야 되고요.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박을 해서 돈을 벌었다. 뭐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 그런 불법적인 출처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EB5 그 투자 이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지널 세너를 통해서 그 탈게리 인프로이먼 에어리아에 그러니까 여러 명의 투자자가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80만 불씩 투자를 해서 영주권을 받는 그 캐테고리가 있는데 현재 이거는 그 선셋 조건이 있어서 2027년 일단 9월 30일로 종료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법이 돼 있고요. 앞으로 뭐 더 연장이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023년 4월 4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약 640개의 리지널 세너가 지금 승인된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샘플인데 뭐 640개 중에 뭐 캘리포니아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전에 이민국에서 승인을 받은 그 리지널 세너 리스트를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조금 이제 우리가 어떤 캐테고리인지를 봤는데 이제 신청하는 그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레이벌 서리피케이션하고 이미그레이션 패티션이라는 게 있는데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먼저 이민국이 아니라요. 미국 노동부에 레이벌 서리피케이션을 먼저 신청을 해서 이거를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고용주가 우리가 보통 뭐 패티셔너라고 얘기하고 스판서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고용주가 이민국에 이 패티션을 접수하기 전에 미국 노동부의 ETA로부터 그 레이벌 서리피케이션을 먼저 받는 건데요. 이 레이벌 서리피케이션의 취지는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미국 근로자들이 지금 어베일러블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프리베일링 웨이지라 그래서 영주권을 받는 당사자들한테 최소한의 그 적정 임금을 줘서 미국 그 잡 마켓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다. 이제 이거를 레이벌 서리피케이션을 통해서 미 노동부가 이민국에다가 그거를 이제 입증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2005년에는부터는 지금 펌이라는 방법으로 ETA 9089라고 하는 서류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레벨 서티피케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근무 지역에서 특정 직종의 다른 근로자들이 받는 적정 임금, 프리베일링 웨이지를 먼저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고용주가 최소한 10 비즈니스 데이 동안에 그 회사에다가 이러한 조건을 가진 이런 사람을 구한다. 그런 구인 광고를 고용주가 회사에서 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정부에다가 30일 동안 잡 오더라는 걸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연속 2주 동안 그 신문에 썬데이 에디션에 연속 2주 동안 광고를 또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프로페셔널 잡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구인 광고를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에 광고를 낸다든지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광고를 낸다든지 뭐 잡설치 웹사이트에다 광고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신문, 라디오, TV 이런 데다가 뭐 광고를 낸다든지 아무튼 세 가지의 추가 광고를 더 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광고들은 ETA 9089라는 서류를 접수하기 30일 전에 모든 광고를 다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접수하기 180일 이전에 또 모든 광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 이 편은 뭐냐면 지금 프리베일링 웨이지가 지금 신청을 하면은 한 얼마 정도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냐는 건데요. 지금 5월 31일 기준으로 작년 11월에 신청한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걸리고 있다는 거죠. 6개월 전에 신청한 케이스들이 지금 그 프리베일링 웨이지가 나오고 있다는 뜻이고요. 어, 네, 이거는 지금 프리베일링 웨이지가 보통 평균 권리는 얼마 정도 지금 지나서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표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한 170일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레이벌 서티피케이션을 신청하면 그 ETA 9089라는 서류를 제출하는데요. 그 서류를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레이블 서티피케이션이 걸리는 시간을 제가 여기다 좀 그 도표를 좀 놨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레이블 서티피케이션을 신청하면 보통 승인 나는데 지금 현재 약 279일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프리베일링 웨이지도 지금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프리베일링 웨이지도 한 1년 가까이 좀 걸리는데 레이블 서티피케이션을 신청하면 지금 280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레이벌 서티피케이션을 신청하면 또 무더기로 추첨해서 그 어딧 감사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걸리면 아까 그 광고들 낸 거를 이제 그 광고를 이렇게 잘 냈다라는 거 서류를 증명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샘플 어딧 편지 온 거가 되는 거고요. 레이블 서티피케이션이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민국에 고용주가 이미그레이션 페티션을 접수하는데요. 최근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적정 임금, 프리베일링 웨이지를 고용주가 줄 수 있는 그 재정적인 능력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정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그 방법은 예를 들어서 프리베일링 웨이지가 3만 5천 불이라고 예를 들면 회사의 세금 보고서 기준으로 순수익이 그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순유동 자산이 그만큼 있다. 뭐 현금, 어카운트 리시버블, 인벤토리에서 어카운트 페어블과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뺀 순수 유동 자산이 프리베일링 웨이지 이상이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고요. 아니면 넷프라핏하고 순유동 자산뿐만이 아니라 이미 벌써 프리베일링 웨이지를 페이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넷프라핏하고 프리베일링 웨이지를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을 합쳐서도 보여줄 수 있고요. 순유동 자산과 프리베일링 웨이지를 페이하고 있는 것을 합쳐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 당사자 같은 경우는 졸업장, 성적 증명서, 경력 증명서 이런 것들을 내야 되고요. 중요한 게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올 때 비자를 받고 들어오셨잖아요. 그 비자 신청서에 경력을 적은 거를 이민국에서 대조해서 그게 서로 인포메이션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고요. 지금 현재 이민 페티션은 이민국에서 발표하기로는 평균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돼 있는데 뭐 이거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케이스들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485라고 하는 거를 고용주가 페티션을 이민국에 접수하면 영주권을 받는 당사자는 I-485라는 서류를 신청하셔야 되는데 이 서류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합법 신분을 반드시 유지하셔야 됩니다. 245K라는 물론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 예외 조항을 믿지 마시고 뭐 예외 조항은 이제 180일 안에 내가 신분이 없어진 지 180일 안에만 I-485를 신청하면 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신청할 때까지는 아이사파로 신청할 때까지는 합법 신분을 반드시 유지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거 나와 있는 거는 그 현재 문호입니다. 그리고 문호고 지금 요거는 뭐냐면 언제 아이사파로를 신청할 수 있나 여기 나와 있는 게 우선 일자인데요. 이 우선 일자라는 거는 레이벌 서티피케이션을 신청한 날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벌 서티피케이션을 이날에 신청을 했으면 아이사파로를 지금 접수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민 고용주가 페티션을 접수할 때 I-485를 같이 놓을 수 있고 문호만 열려 있으면 같이 놓을 수 있고 아니면 그 후에 놓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485를 신청하시는 분이 놓으실 때는 신청할 때까지 반드시 합법 신분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청하시게 되면 지문을 찍어서 범죄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할 거고 건강 검진을 하셔서 어떤 전염병이 있는지 코비드 백신을 받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뭐 우리 한국 정부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것들을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 기록이 있거나 아니면 뭐 전염병 같은 경우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이제 받으실 수 물론 범죄 기록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음주운전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요. 이런 기록이 있으시고 할 때는 웨이버를 받으셔야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I-485 서류가 승인돼서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는 고용주 회사에서 일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워킹 퍼밋을 받으셔서 승인되기 전부터 근무하실 수는 있고요. 또 여행 허가서를 받으셔서 영주권이 진행되는 동안에 한국이라든지
해외를 갔다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를 갔다 오실 때 유학생이라든지 다른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미국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실 수 있지만 학생 비자 신분 같은 게 없어지는데 H1B라든지 주재원 비자 같은 경우는 영주권 진행 중에도 한국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H1B나 주재원 비자 신분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민국에서 얘기할 때 지금 아이사파로를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지금 80%가 27개월 안에 승인이 되고 있다. 상당히 오래 걸리죠. 지금 이렇게 이민국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인데 자포로빌리티라 그래서 아이사파로가 진행되는 도중에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직장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인데 AC21이라는 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취업 영주권 진행 중에 고용주를 바꾸실 수 없는데요. 이민 페티션이 이미 승인이 됐고 I485가 지금 접수돼서 펜딩된 지 180일이 지나신 분들은 AC21이라는 법에 의해서 고용주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페티션이 승인이 된 게 나중에 취소가 되면 안 되고요. 그 페티션이 계속 유효한 상황 어프로브가 된 상황에서 I485가 진행된 지 180일이 지났으면 다른 고용주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취업 이민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다 진행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다. 좀 예, 그렇게 되고 예, 요 정도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제 일단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변호사님 고생해 주셨고요. 참석자분들 중에서 우리 변호사님께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그 마이크 켜시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5월에 미국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네, 현재 스템 OPT로 창업을 할 예정인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OPT 상태로 창업을 할 때 셀프 하이어링을 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셀프 하이어링이 된다고 했을 때 스템 OPT 3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네, 20시간을 일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한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스템 OPT로 계시면 그 3년 그 이제 24개월 연장하셔서 총 3년 동안 OPT로 계실 수 있는데 그 창업을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개인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먼저 이제 법인을 설립하실 거고요.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의 그 주주로서 이제 그 창업 활동을 당연히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OPT 있으시기 때문에 그 법인으로 창업을 하셔서 당연히 페이롤을 받으실 수 있죠. 페이롤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수익이 난 거는 배당금 형식으로 역시 그 소득을 또 가져가실 수도 있죠. 그리고 학교에다가 그 학교에 그 내가 지금 현재 그 인플로이얼이 이제 바뀔 때마다 10일 안에 그 학교에다가 그 리포트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업을 하셔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회사를 만드신 다음에 회사 이름하고 주소하고 그런 인포메이션을 온라인 상으로 학교에다가 그 리포트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0시간을 내가 거기 지금 최소한 20시간 이상을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거기다가 당연히 그렇게 올리시는 거고요. 어,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내가 지금 창업을 했지만 일을 안 하고 있다. 아니면 창업이 아니고 그냥 OPT인데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90일까지는 그게 오케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90일을 제외하고는 창업을 해서 그 회사로부터 페이로를 받으시고 하면은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거를 뭐 그 학교에서 뭐 W2를 요구하거나 뭐 타임 카드를 요구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2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는 걸 올리시면 되고 그 창업하신 회사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10일 안에 학교에다 리포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셀프 하이어링은 셀프 스폰서를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다른 직원들을 고용을 했을 때 H1 스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당연히 만약에 OPT로 창업을 하시면 H1B를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유학생이신 내 개인의 자격으로 스폰서해 주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 그 정부에다가 그 코퍼레이션을 만드셔서 결국은 US 코퍼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법인이 미국의 US 임플로이어리 H1B를 신청을 해주는 거고요. 어, 그 내가 그러니까 그 H1B로 그 다른 분들을 당연히 그 해줄 수 있는데 물론 조건은 이제 그 H1B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 자격이 되느냐 H1B 규정에 의해서 대학교 4년제 대학교 학위를 반드시 요구해야 되는데 그 포지션이 반드시 대학교 4년제 대학교 학위를 요구하는 포지션인가만 잘 증명을 하면 되고요. 취업 영주권 같은 경우는 고용주가 월급을 줄 수 있다는 재정적인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데 H1B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H1B가 지금 막 창업이 된 회사라고 해도 재정적으로 H1B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월급을 줄 수 있다는 거를 그 능력을 보여줄 그런 의무 사항은 전혀 없고요. 취업 영주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왜 필요한지를 또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꾸로 취업 영주권 때는 재정 능력만 고용주가 증명하면 되는데 H1B 같은 경우는 재정 능력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반면에 이 사람이 왜 필요한지 이 4년제 대학 학위를 받은 이 사람이 왜 필요한지는 이민국이 그거를 그 설명해서 이민국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질문이 더 네, 있으신 건가요? 혹시 다른 어, 분 질문 네, 있으신지 확인을 하고 없으면 추가 질문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다른 분 질문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질문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6시 정도에는 마무리를 져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창업을 했을 때, 그, 이제 3년 뒤에 제 비자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W1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 미국 정부로부터 10만 달러 또는 미국 시민권자로부터 25만 달러 투자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미국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앞으로 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제 상황에서 앞으로의 비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전략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그 투자자로부터 투자받는 거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게 IEP라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오바마 대통령 때 만들었다가 실제로는 실행이 안 되다가 바이든 대통령 되면서 그 IEP라는 프로그램으로 내가 그 이제 한마디로 내가 스타트업 창업을 했을 때 말씀하신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25만 불을 미국 그 투자자로부터 받으셔야 되고 정부한테는 10만 불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그 뭐 지금 그 정부에서 10만 불을 어떻게 받느냐는 이제 좀 오늘 그 토론과는 조금 이제 성격이 좀 틀린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주는 그 그런 그 그랜트 같은 거를 내가 신청해서 그 거기에 그 미국 그랜트가 항상 매년마다 주어지는 액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그랜트를 신청하시는 거고 아니면 내가 그 스타트업 창업을 했을 때 그거를 미국 투자자들이 봤을 때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하면 그 25만 불을 투자를 받으시면 일단 지금 OPT로 계시지만 이거를 무조건 한국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한국에 돌아가셔서 여기 이민국에서 먼저 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한국에 가셔서 대사관에서 그거를 IEP 그거에 대해서 비자를 받으시는 건 아니고 그 여권에 IEP 그 다른 스탬프를 받으세요. 그걸로 들어오시는 거고 그리고 3년 그 계시고 그 또 연장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게 50만 불의 매출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미국 그 투자자로부터 50만 불의 투자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IEP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단 25만 불 투자를 받으셔야 되고 정부에서 또 아니면 10만 불의 투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창업한 그 비즈니스에 최소한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IEP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더 이상 질문하실 분들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오늘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연을 해주신 김덕균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거나 하시는 경우 저희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가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 상에 이제 사전 질문을 받는 이메일 주소가 게시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변호사님께 연결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오늘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